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한 부서에 평균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발표문의 1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근데 개인 차원에서 순환 보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연구가 좀 천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계대 최무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인사행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드레상의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어느 국가나 전체 예산의 4분의 1, 약 한 25%가 공무원 임금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정부의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화려한 건물이나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설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동기부여, 사기에부터 나온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페프 이야기처럼 정부 부분만큼 사람이 경쟁력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행정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입법부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석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분석 대상의 데이터가 좀 정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제가 좀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요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문항에 이제 누락이 된 미싱이 되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미싱이 많은 이제 설문지는 그것만 미싱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그냥 대충 작성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했으면 좀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모든 설문조사가 다 대부분 보통으로 하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외하고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만 가지고 좀 분석을 했으면 좀 더 재밌는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던 항목들이 좀 있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면 개방행직이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성진의 적절성, 근무 성적 평정의 공정성, 업적 평가 결과의 절차 적합성, 인사 드래프트제, 상대적 보수의 적정성,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같은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분석이 있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나 행태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예를 들면 인사 드래프트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건 행정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약간 심층적으로 좀 면접을 해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질의를 갖다가 좀 묻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되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공무원 인식 조사를 갖다가 유형으로 나눴어요. 참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늘어놓기보다는 이런 유형화하는 것들은 대단히 학자들이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지적인데 어떤 특정한 집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또 좀 더 부정적으로 나왔다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보면 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연구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좀 들어가서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좀 통계학적인 차이 분석이 예를 들면 T-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분산 분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입법부 공무원님만 가지는 독특한 그런 인식들, 정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승진 요인들이 항상 나오는데 뭐 평판에 좀 더 이런 행정부가 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행정부 공무원들하고 비교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간을 읽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입법부 공무원들도 행정부 공무원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순환보직,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많이 연구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하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비교 중고점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점이 없이 그냥 높다 낮다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행정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부의 그런 공직 조사들하고 비교되어서 상호 비교되어져서 본다면 이제 그 중고점들이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면 좀 흥미로운 연구들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1분 내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견제와 감시를 위한 끊임없이 행정부 인사 과정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입법부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법 과정, 인사 과정에 공개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개와 투명성을 갖다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들이 들고요.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한번 들여다보는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전임 정권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사법부 인사 공정성 문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법원 행정처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입법부와 함께 사법부 인사 행정도 비밀주의와 배세성으로 이런 문제를 키워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사법부 공무원에 대한 이슈조차 좀 추가되어진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함정수트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상호간의 인식 조사 이런 비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런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탁현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설문 분석하고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은 부분이 앞에 말씀하신 최무현 교수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다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 분석의 이제 인식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제자분께서 이제 차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와 특정 집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문이 이제 실시된 시기가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업무가 비정형적이고 비반복적인 특성도 있지만 법정 기간이 있어서 연내 좀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시국회, 결산, 국감, 예산, 뭐 정기국회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9월, 10월이 가장 업무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 가장 업무가 많이 몰리는 상태에서 설문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스트레스들이 이제 그 응답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무응답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설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냥 답변하기 좀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항에 대한 무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가지고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똑같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더라도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뽑아내는 접근은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체와 그 특정 집단 간의 차이를 보셨는데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발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소속 기관 간의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보직하고 커리어 패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국회 업무라는 것이 스텝 조직과 라인 조직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 8급으로 입직을 해가지고 5급 승진을 한 경우나 5급으로 입법고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스텝 조직과 라인 조직을 번갈아 이제 순환보직을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스텝 조직에서도 연구나 분석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이제 석박사를 받고 들어와서 이제 연구직이나 분석을 하는 분들하고의 예를 들면 뭐 내부에서 경쟁일 수도 있고 협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하는 경우에 새로 그 자리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 분야의 어떤 특정한 고유한 업무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전문가들을 통한 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무실 내에서의 OJT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먼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내부에서의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회 업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입법과 예산인데요. 개인적으로 아마 뭐 예를 들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입법 쪽에 중심으로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끌고 나갈 것이고 뭐 경제학이나 행정학 정도 정책학 같은 것을 전공한 분들은 보통 이제 예산 쪽으로 그 커리어 패스를 정하는데 이러한 커리어 패스에 대한 것도 나중에 좀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설문 자체에 응답을 거부한 경우는 뭐 전체의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왜곡은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정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 20%가 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20%만 분석에서 배제되지만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두 문항에서 무응답이 된 것들이 좀 교차로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경우에 그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40%에 제외된 그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느 정도 치우쳐 있거나 왜곡돼 있다고 그 바이어스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실제 그 전수조사한 그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9월, 10월 업무 많이 몰리는 때 말고 평균적인 업무를 하는 연중 기간에 설문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무응답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토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같은데 입법 공무원들도 행정부 공무원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순환보직,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 교육 훈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행정부에서 많이 연구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하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비교 중고점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점이 없이 그냥 높다 낮다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행정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부의 그런 공직 조사들하고 비교되어서 상호 비교되어져서 본다면 이제 그 중고점들이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면 좀 흥미로운 연구들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1분 내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던 항목들이 좀 있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뭐냐면 개방행지기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성진의 적절성, 근무 성적 평정의 공정성, 업적 평가 결과의 절차 적합성, 인사 드래프트제, 상대적 보수의 적정성,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상대적 만족적 같은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분석이 있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나 행태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예를 들면 인사 드래프트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이건 행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약간 심층적으로 좀 면접을 해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지를 갖다가 좀 묻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되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공무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한 부서에 평균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발표문의 1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근데 개인 차원에서 순환 보증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더 연구가 좀 천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상계대 최무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인사행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드레상의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어느 국가나 전체 예산의 4분의 1, 약 한 25%가 공무원 임금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정부의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화려한 건물이나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서비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동기부여, 사기에부터 나온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페프 이야기처럼 정부 부분만큼 사람이 경쟁력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행정부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입법부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석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분석 대상의 데이터가 좀 정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제가 좀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요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문항에 이제 누락이 된 미싱이 되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미싱이 많은 이제 설문지는 그것만 미싱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그냥 대충 작성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했으면 좀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보통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모든 설문조사가 다 대부분 보통으로 하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외하고 부정적인 응답과 긍정적인 응답만 가지고 좀 분석을 했으면 좀 더 재밌는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인식 조사를 갖다가 유형으로 나눴어요. 참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늘어놓기보다는 이런 유형화하는 것들은 대단히 학자들이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지적인데 어떤 특정한 집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또 좀 더 부정적으로 나왔다든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보면 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관적인 연구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좀 들어가서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좀 통계학적인 차이 분석이 예를 들면 T-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분산 분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입법부 공무원님만 가지는 독특한 그런 인식들, 정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승진 요인들이 항상 나오는데 뭐 평판에 좀 더 이런 행정부가 좀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행정부 공무원들하고 비교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간을 읽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